사람들 앞에서 말을 꺼냈을 때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되겠어? 괜히 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멈춥니다. 말을 이어갈지 아니면 거둘지.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할 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꺼내지 못했던 순간 틀릴까봐가 아니라 사람들 반응이 먼저 떠올라서,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생각을 접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어색해질까봐. 그렇게 우리는 안전한 말만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하나가 남습니다. 원래 하려던 말입니다.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안에서 머무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처음에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한 말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들으면 먼저 이해하지 않습니다.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안전을 우선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은 안전합니다. 낯선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은 내용 이전에 위협으로 먼저 인식됩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인지적 구두쇠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빠르게 판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들으면 깊이 이해하기보다 이상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비웃음입니다. 이건 상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제 그 구조를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60대 초반 남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조직에서 일하며 문제없이 지내온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기존 방식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순간 그의 뇌에서는 사회적 평가 불안이 올라옵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생존과 연결해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되면 실제보다 더 크게 위협을 느낍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 웃음은 가벼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그것을 거부로 해석합니다. 이때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위험 신호가 켜집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논리는 흐려지고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생각을 끝까지 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말을 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생각이 틀렸는가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위협을 피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자기 검열입니다. 다음부터는 말하기 전에 먼저 멈추게 됩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성격처럼 굳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입니다. 평생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 이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는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한쪽에서는 변화를 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변화를 막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 이 두 생각이 충돌하면서 불편함이 생깁니다. 사람은 이 불편함을 줄이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행동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작동합니다. 내면화된 규범입니다. 오랜 시간 들었던 말이 자신의 생각처럼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맞게 됩니다. 그녀도 한동안 멈춥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내면은 충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녀는 아주 작은 행동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동이 인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녀는 작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기존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을 막고 있던 것은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아버지입니다. 아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아들은 새로운 방식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기존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 정체성 위협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정당하면 존재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뇌는 논리보다 방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말이 강해지고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그는 반응을 멈춥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응 억제라고 합니다.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한 문장이 상대의 방어를 낮춥니다. 그리고 관계를 바꿉니다. 그는 틀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고민합니다. 이때 그의 뇌에서는 손실 회피 편향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는 가능성보다 위험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성향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 선택도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민 끝에 작게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작은 경험이 쌓이면서 뇌는 데이터를 바꿉니다. 위험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입니다. 그는 평생 남들 눈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경우 작동하는 것은 외적 통제 성향입니다. 자신의 기준보다 타인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도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질문이 먼저 나오면 생각은 멈춥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 생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 질문을 바꿉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기준을 안으로 옮깁니다. 이건 작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위대한 생각은 처음에 모욕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익숙함을 지키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그 구조를 흔듭니다. 그래서 거부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밀어붙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침묵이 지혜는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두려움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같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지혜는 선택입니다. 두려움은 회피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왜 멈추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틀릴까봐였습니까? 아니면 웃음이 두려웠습니까? 혹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생각은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처음에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이 말은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정받느냐가 아닙니다.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 삶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많이 참아오셨고 많이 맞춰오셨습니다.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 번쯤 물어보셔도 됩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얼마나 살리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